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24일 수요 일반 아련을 주례했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강조하며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깜짝 언급했습니다. 수능과 내신 평가 체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오랜 시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경쟁교육 시스템에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를 통해 유입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신자들 앞에서 한국의 첫 번째 사제 성 김대건 신부를 언급했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그려간 삶의 궤적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강조했는데요.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전 세계 곳곳에서 집결한 순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리 교육이 시작됩니다. 주제는 사도적 열정을 보여준 성인. 교황은 한국의 첫 번째 사제, 성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Un grande esempio di santo, della passione per l'evangelizzazione, oggi andiamo a trovarlo a una terra molto lontana, ovvero nella Chiesa coreana. Guardiamo il martire e primo sacerdote coreano Sant'Andrea Kim Tae-gon. 교황은 200년 전 한국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박해의 땅이었으며 당시 조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증언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황은 김대건 신부의 행적을 따라갔습니다. 김 신부가 조정의 감시를 피해 신분을 숨기면서도 양떼를 찾는 일에 용감하게 투신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또 김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박해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짧지만 그리스도인의 모든 정체성을 요약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김 신부가 외국인 선교사의 입국로를 탐색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을 떠났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사제와 함께 봉헌하는 미사를 원했던 당시 조선 천주교인들의 열망과 김 신부의 사명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 김 신부의 모습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라고 요약했습니다. Talmente a lungo che cade a terra sfinito, rischiando di perdere i sensi e rimanere lì congelato. A quel punto all'improvviso sentì una voce, alzati, cammina. 교황이 한국 교회의 복음화가 평신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한 대목도 주목됩니다. Non c'erano preti, perché non avevano. Poi, più tardi, ma la prima evangelizzazione l'avevano fatta i laici. No, noi saremmo capaci di una cosa del genere? Pensiamo, è una cosa interessante. 한국의 성인을 잠시도 아니고 전체 교리교육 주제로 언급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시작이 평신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한 것도 교황이 강조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의미를 거듭 짐작해야 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폐해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는데요. 학생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교육과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에 이어 국회에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상대평가위원 학생 백인 선언 명단을 전달합니다. 이어 대입상대평가가 위원임을 선언한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변호사 98명의 명단을 차례로 건넵니다. 명단을 건네받은 더불어민주당 강덕구 의원은 이른바 대입상대평가 금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를 금지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소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치러지는 전투와 같은 경쟁교육을 기성세대와 국가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자괴감 그리고 죄책감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온 제도와 문화를 이제 어른들이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보고 살펴야 합니다. 경쟁교육이 낳은 폐해는 우리 교육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중고생 4명 중 1명이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와 자살을 생각하는 처참한 현실. 학생 2명 중 1명은 학원과 과외, 숙제 등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 교육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 비로소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살인적인 대입 상대평가는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교습 시간 사이에 끼니를 때우는 초등학생들의 일상을 볼 때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 행복 추구권, 휴식권의 침해는 심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대입 상대평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적에 따라 줄을 세우는 상대평가와 이로 인한 경쟁 심화는 적성과 흥미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느 수험생도 상대평가 체제 내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시험을 칠 수도 없습니다. 배움을 통한 성장보다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는 교육과 이제는 헤어질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끝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는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팍팍하고 삭막하고 잔혹한 방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CPBC 윤재선입니다.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짧은 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외국인 계절 노동자 제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주 노동자 해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हप्तामा 6 दिन काम हुन्थ्यो अनि दिनमा 12 घण्टा 7 बजेबाट बेलुका 7 बजेसम्म तर खाना खाने टाइम खाजा खाने टाइम 1 घण्टा हुन्थ्यो अनि हाम्रो आत्तिए जाते गर्दाखेरि 1 घण्टा त्यतिकै हुन्थ्यो त्यो भएर 2 घण्टा उसले जोड्थ्यो साउले 지난해 6월 계절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온 네팔인 타라파티 아디카리 씨의 인터뷰 발언입니다. 아디카리 씨가 계절 이주 노동자로 오기까지 또 한국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일은 대부분의 계절 이주 노동자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한국으로 오기 위해 현지 브로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उहाँले भन्नुभयो 9 लाख रुपियाँ लाग्छ भन्नुभएको थियो मैले 9 लाख रुपियाँ दुई फेर गरेर 1 लाख के अरे 2 लाख रुपियाँ पहिला दिएँ एप्लाई गर्ने बेलामा अनि जानुभन्दा 1 हप्ता अगाडि 7 लाख रुपियाँ दिएर मैले नगदी 9 लाख रुपियाँ बुझाएँ. 출국 전 계약 조건과 다른 노동 환경, 노동 시간에 비해 낮은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산재와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नेपाली 8 लाख 20,000 का दरले 4 महिना के अरे 20 लाखका दरले अनि 1 महिना सुरुको महिना त्यही 15 लाख. 아디카리 씨처럼 외국의 계절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선 평균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듭니다. 오히려 번 돈보다 들어간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계절 이주 노동자들의 무단 이탈률이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농가를 이탈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거나 열악한 일터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정책적으로는 계절 이주 노동자의 이탈 방지가 최우선 과제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절 노동자 제도는 2016년 시범적으로 2곳의 지자체에서 운영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124개 지자체에서 26,788명의 계절 이주 노동자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성적인 일손 부족과 코로나19로 농촌의 계절 노동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와 이주 노동자 실태 조사를 펼친 이주인권 활동가들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계절 이주 노동자 전담 부처가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절 이주 노동 계약은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의 지자체끼리 양해각서를 체결해 시행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선 계절 노동자가 벌어오는 돈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노동자 보호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 법무부가 담당하는 계절 노동자 제도가 출입국 정책인지 외국 인력 정책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최소한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의 표준협약 가이드라인 작성과 권고도 절실해 보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아름다움은 신비에 이르는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9년 예술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 표현인데요. 사람은 밥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주 3차례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명동밥집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엔 색다른 한 끼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명동밥집 예술 한 끼 현장에 이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명동대 성당 뒤 옛 개성여고 운동장. 왼쪽에 명동밥집 부스, 오른쪽으로 색다른 부스가 눈에 띕니다. 식사를 마친 이용객들의 발길이 머문 곳은 명동밥집 예술 한 끼. 이곳은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가 명동밥집과 함께 매월 한 차례 운영하는 찾아가는 마음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명동밥집 옆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전문 강사와 대화하며 그림을 그리는 등 작품 제작에 참여하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동밥집과 마찬가지로 전부 무료입니다. 한 이용자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며 단란했던 때를 그린 캐리커처를 선물 받고는 한박 웃음을 짓습니다. 건강에 좋은 원석 팔찌도 쳐보고 조심조심 핀셋으로 반짝이는 보석을 고르며 바느질에도 도전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부스는 달고나 만들기. 어렸을 때 주위에 만드는 건 많이 봤는데 먹어보지는 않아봤어요.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오늘 밥도 맛있게 먹었고요.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치유가 되는 것 같고. 봉사에 나서는 작가들도 예술 한 끼가 가져오는 정서적 치유 효과에 주목합니다. 미래에 자신이 무대에 서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꿈을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고 가셨고 그거를 너무너무 소녀처럼 좋아하셨고 동등하게 위계 없는 관계에서 같이 무언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좀 존재 대 존재로 아이처럼 서로 돼서 같이 놀 수 있고. 또 다른 작가는 평소에 쓰지 않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무의식을 깨워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주 쓰는 손은 뇌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무의식 속에 나오는 게 저는 좀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이든 창작이든 그래서 일부러 왼손으로 못 그리도록 유도하는 그림을.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육체적 배고픔뿐만 아니라 정서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누리호 발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오늘은 실종 아동의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보고된 실종 아동 가운데 1년 이상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종 아동은 954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는데요. 예방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재회를 가능케 하는 만남의 기적은 실종 아동을 위한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